안녕하세요. 2023년에 금융위기가 온다고 얘기하는데 극복할 전략이 있나? 라는 사설 제목입니다. 2023년에 경제위기가 온다. 금융위기가 온다. 23년, 24년, 25년, 26년 앞으로 최소 몇 년간은 계속해서 그 위기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할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부실덩어리와 좀 건전한 기업들을 구분하고 부실을 정리하고 어떻게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금융정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탓인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3.25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라고 하는 놈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시장금리, 기준금리가 최종이 3.5여야 한다. 3.5가 될 것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왜냐? 12월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4.0에서 4.5로 0.5% 올립니다. 한국의 언론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폭을 줄였기 때문에 이제 경제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정시에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폭을 줄인다는 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금리 인상을 멈춘 것도 아니고 낮춘 것도 아니에요. 올리는 폭을 조금 줄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 저렇게 열광하는 건 사실 좀 비정상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8개월 연속이고 연간으로 따지면 무역수지 적자폭이 500억 불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수치인데 내년에는 더 좋아질 가능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15개 중에서 11개가 마이너스입니다. 성적표가 매우 안 좋잖아요.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1300원 가까이 내려와서 괜찮아진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물가가 12월에 또 인상이 되는 건 기정사실이죠. 그동안에 환율이 많이 높아졌었잖아요. 동서 맥심 커피 가격도 또 올린다 그러고요. 또 이래저래 언론 뉴스를 찾아보면 또 조금씩 물가가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내다가는 우리 모두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걸까? 이런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죠. 매일 이제 뻔하게 얘기하니까는 회색 코뿔소 같은 거죠. 1870조의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매일 이제 가계부채가 심하다 얘기하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다지 그냥 놀라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착각이죠, 착각. 매우 심각한 문제를 너무 자주 이제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충격이죠, 충격. 참 충격이죠, 충격. 앞으로 이제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너무 이제 높고 또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의 붕괴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이제 엉망이 됐고 이래저래 이제 난리죠. PF 대출도 걸어가고 건설업체 부도 얘기들도 있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근데 금융당국의 대응은요 엉망이죠, 엉망. 자금시장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도 하고 시장하고 소통 강화도 하고 자산 건전성 관리도 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강화하고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조절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금융당국이 그냥 아무 짓거리 안 하고 있는 거죠. 위험이 눈앞에 닥치기 전에 금리를 비롯한 금융 시스템 전반에 점검을 나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상 한국에 닥치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저 아래로 지하로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충격이죠. 충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내해야 될 현실이 얼마나 혹독할지 숨죽이고 지켜봐야 되는 거죠. 뭐 요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 파업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가지고 지하철을 탔는데 앞뒤 옆 할 거 없이 빽빽하게 탔어요. 지하철 파업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겁났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밀려가지고 쓰러지기라도 하면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조급해질까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지하철 요금도 오르고 버스 요금도 오르고 가스 요금, 전기세, 뭐 각종 요금들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정부의 부채가 있잖아요. 정부 부채를 이제 줄여야 되는데 줄이기는커녕 계속 정부 부채는 늘어나고 있고요. 가계 부채도 그러하고 기업 부채도 그러하고 무려 5천조가 넘는 이 부채 덩어리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가져다 줄까요?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겠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개개인들이 너무 흥청망청 살았나?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연끌하고 비투해가지고 빚을 너무 많이 진 이들도 있을 거고 뭐 저처럼 뭐 재산도 없지만 빚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러한 시기들을 잘 바라보고 미리 현금을 마련해 놓은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제일 후자는 아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조용히 돈을 더 벌어들이는 부류일 겁니다. 뭐 지금부터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금씩이라도 저축할 수 있는 습관을 갖추고 돈을 더 마련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삶을 지켜내고 또 저렇게 2023년에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저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지 않겠냐라는 거죠. 철저히 생업을 지키고 직장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불황이 오면 올수록 직장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자리매김을 잘 할 수 있게끔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산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렵죠. 한탕을 노리고 한 방에 큰 돈을 벌겠다라고 욕심부리는 순간 인생이 그냥 몰아간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쉽게 돈 벌게 해주지 않는다.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두고 와야 됩니다. 많이 우려스럽고 많이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걸 명심 또 명심해야죠. 아무도 나를 그냥 부자 되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자 될 생각 자체를 버리고 철저히 현실을 내다보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간다는 게 꽤나 어려운 일임을 명심 또 명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